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2월 13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는 폭탄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하루 전날 김건희 여사와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정치권은 물론 언론 매체와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치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폭풍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셉니다. 우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두 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혁 신당 김보엽 수석대변인은 2월 13일 논평을 통해 계엄 당일 국정원장과 소통한 김건희도 내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국무위원이 지급받는 비와 폰을 김건희가 사용한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월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 통치자로까지 불렸던 김건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내란 획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겠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월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연 문자만 했을까? 라면서 오히려 통화가 더 유력하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아닌 명태균 씨 관련 건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USB와 관련된 그 부분을 문의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